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4.15 총선 격전지 인터뷰, 지금 경기 용인시정 선거구의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 함께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를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앞에 우리 그 이탄희 후보 인터뷰하는 걸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용인시정에 김범수 후보가 꼭 필요할까요? 우리 용인시가 한 25년간의 인구가 5배 폭발 성장을 했어요. 네. 전국에서도 가장 빨리 성장 발전하고 있는 곳인데, 특히 저희 용인시정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로 신설됐잖아요. 네. 지난 4년간 이제 좀 방치됐고, 또 일부 지역은 게리맨더링으로 길게는 한 8년간 좀 현역 의원이 지역을 안 챙겼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 발전에 대한 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많은 지역 개발 현안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 단순히 그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도 주민들과 굉장히 힘을 크게 모아서 경찰제 난개발을 막아내는 데 기여했고, 또 그런 용인동백 의료 클러스터 유치, 여러 가지 죽전 따복하우스에 대한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런 어떤 검증된 모습을 보여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탄희 후보가 인터뷰하시면서 얼핏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김범수 후보는 1년 전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만큼 일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드린 거고, 많은 그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했고,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력을 보니까 미래한국이라고 하는 그 보수 성향 신문의 발행인을 맡은 이력이 있고, 북한 인권운동도 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예. 예, 북한 인권 이제 탈북민 지원 활동을 이제 근 20년간 했는데요. 20년이네요.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탈북자분들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에 팔려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분들이 수십만 명이 이르렀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평등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강조하는 어떤 진보가 중요시하는 인권의 가치의 핵심이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이제 너무 정치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또 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표현도 받아들이겠고요. 미래한국의 경우는 저는 저희가 이제 늘 2002년에 창간된 매체입니다. 어떤 창간 때부터의 어떤 편집 방침이 어떤 보수 진보의 어떤 진영 논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자유주의, 보수주의의 가치를 굉장히 좀 드물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 발전,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늘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거 보수 정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늘 이제 견지해 오면서 어떤 보수 어떤 태극기 주류에서는 조금 이제 비껴난 굳이 따지면 비주류의 어떤 그런 입장을 견지해오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하신 바로 그 미래한국이라고 하는 매체를 극우 보수 매체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극우라는 표현은, 극우는 좀 저는 극좌랑 통한다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전체주의죠. 본인들의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이 어떤 정당화되는 상대를 어떤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어떤 전체주의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그리고 또 보수주의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인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정부, 그다음에 큰 시민사회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또 시민사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년 동안 아까 하셨다는 그 시민사회 운동이요. 그리고요, 지금 그 김범수 후보 선거 공보물이 또 조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발언한 내용을 담아서 이탄희 후보에 대해서 조금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냐, 이탄희 후보 측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진중권 교수의 발언을 하필이면 이 공보물에 인용을 하셨는지, 또 이탄희 후보가 지금 보이는 이런 반응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예비 홍보물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하신 걸로 아는데 이미 뭐 기각이 다 됐던 거고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정치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중권 교수의 발언의 핵심은 이제 정치 판사라는 이제 부분이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이제 가장 그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용인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 발전, 어떤 방치된 개발 현안들에 대한 어떤 진행인데 자칫하면은 이제 이탄희 전 판사 같은 분은 이제 사법개혁을 출마 일성으로 하셨는데 저는 우리 용인이 혹시라도 어떤 서초동 광화문의 어떤 진영 논리 이 어떤 그 정치 논리가 이곳에 다시 가져오면은 이곳에 그것이 펼쳐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우리 지역이 다시 그분이야말로 지금 공보물에 뭐 저를 또 극우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 말씀은 이제 뭐 비판을 안 하신다 얘기를 하시지만, 뭐 또 공보물에도 그런 뭐 극우 이념 논란, 색깔 논란, 과거 뭐 DJ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셨던 그런 색깔 같은 것을 지역 현안과 무관하게 지금 이렇게 좀 하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같이 약간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이게 박빙이고 처음에 민주당에서 생각할 때는 현역 의원 민주당 의원께서 있었고 좀 유리한 지역이니까. 이제 깃발을 꽂으면은 좀 유리하겠다 생각이 됐는데 지금 판세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좀 이념의 싸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조금 약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꾸 막말 논란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세대 비애를 한 김대후 후보라든가 또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을 계속하는 차명진 후보라든가 또 오늘도 또 뭐 제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후보도 있었고요.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좀 문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식의 발언이 문제라고는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통합당 중앙당에서 즉각적인 그 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어떤 과거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현 정부의 어떤 많은 또 실정 부분들이 좀 가려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며칠 안 남은 총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어떤 핵심 논의에 그런 우리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막말 논란이라고 하는 게 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까요? 사실은 그건 옳지 않다. 우리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후보는 막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상황을 좀 잘 모르시겠군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후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은 어떤 상대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으로서 말씀도 잘하시고 저는 굉장히 좀 순수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약들도 보면 이제 걔보다는 어떤 사람 중심의 자연주의, 어떤 살기 좋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또 어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행복한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 친화적인 도시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떤 방치됐던 어떤 큰 개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 전에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환경 문제로 저희 지역에서 이제 용인에서 걷어찼던 경우가 있는데 그 용인 동백 세브란스 의료 클러스터 경우에도 제가 추진 현장을 맡아서 주민들과 같이 이제 유치하는데 기여를 했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료 산다는 것도 늦춰지고 경찰대 부분도 또 개발이 또 계속 늦춰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용인시정의 이제 시급한 지역 현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아까 제가 한번 여쭤봤었었는데 우리 김 후보에게도 이걸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가장 큰 사업으로는요, 우리 종인 정지역 내에 한 83만 평 여의도만한 크기의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그 지점에 플랫폼 시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이곳에 이제 GTX가 2024년이면 개통을 해서 강남까지 15분만에 가고요. 네. 굉장히 이제 큰 또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이곳을 최첨단 미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도 갖고 있고 또 경찰대 부지가 굉장히 또 큽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큰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의 다량 이제 공급인데 이것을 이제 저희 좀 만만한 용인시에 과도하게 교통대책 없는 6,300여 세대의 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극적으로 이제 막아냈는데요. 이것을 지금은 임시로 중단시켰지만 이제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네. 정말 그 계획을 전면 개편해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현역 의원께서나 현역 이제 민주당 용인시장께서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협의해서 진행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가 어떤 정부나 당의 정책을 반하면서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전면 재검토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동백동이 인구가 8만 3천여 명의 그 가장 큰 운동당의 큰 동네인데 이곳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면서도 IC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서 네. 이제 고속도로 타는 데만 해도 2, 30분은 돌아가는데 그 IC 같은 경우는 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을 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우리 지역 내에 또 이제 교통 문제가 가장 큰데요. 네. 또 이제 지하철도 이제 GTX를 연결하는 동백으로 시작해서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그것도 지금 예비 타당성 사전 조사 중인데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탄희 후보하고 워낙 초접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탄희 후보를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또 김 후보 입장에서는 통합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친박신당 후보로 나온 김근기 후보가 있잖아요. 예. 이 후보가 또 본인의 표를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고 이제 친박신당 같은 경우는 이름도 그렇고 이제 박근혜 마케팅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명하게 판단해서 나를 찍어라.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금의 이제 이번 총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이제 그 중간평가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큰 어떤 평가를 내리는 대한민국의 또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가 과거의 미국 중심의 해양국가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 중심의 대륙국가로 편협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또 철학적인 큰 차원의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용인으로 봤을 때는 용인이 이제 어떤 최첨단 미래 도시로 배도듬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도시로 주저할 게 많으냐의 어떤 그런 또 갈림길인데 유권자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판단을 좀 저는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네. 현재 추세도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저희 쪽에 유리하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정말 우리 용인은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평가 우량주. 제가 많은 분들 만나뵈면 용인에 이사 오세요. 여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데 네. 젊은 도시 젊은 후보. 저는 준비된 검증된 지역 일꾼이다. 제가 용인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용인과 같이 성장 발전하겠다. 더욱더 자랑스러운 용인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서 사실 보면은 이탄희 전 판사하고 우리 김범수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는 점, 또 모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또 나온 엘리트라는 점, 이런 것들이 매우 공통점으로 좀 나와 있는데 또 두 분의 정치 성향이나 이념을 좀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사실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저는 우리 용인시가 어떤 정치 이념의 논쟁이 그런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네. 지역에 가장 필요한 그런 그 지역 일꾼 뽑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장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였습니다.